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은 커플의 대화였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같아.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바로 일관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연애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방이 지루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정반대거든요.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건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에요.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쁠 때 어떻게 함께 해줄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청과 공감 능력, 감정 조절력, 긍정적 마인드, 배려심, 꾸준한 관심 표현, 그리고 일관된 행동 패턴이 바로 그 답이에요. 이 6가지만 제대로 갖춘다면 여러분도 상대방이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끊고 조언부터 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라면서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는 않으시나요? 진짜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은 달라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스마트폰도 안 보고 다른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만 몰입하죠. 그리고 나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라고 먼저 공감해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커플이 있어요. 여자분이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대요. 당연히 여자분은 더 속상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남자분이 달라졌어요. 여자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속상했겠다. 나였어도 화가 났을 것 같아라고 먼저 감정을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청과 공감의 힘이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 순간 안정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해결책은 나중에 줘도 돼요. 일단 상대방의 마음부터 받아주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공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상대방의 성격, 상황, 가치관을 고려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구나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 연애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기분이 좋을 때는 여자친구에게 정말 잘해줬대요.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도 열심히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그런데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자친구가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심지어는 며칠씩 연락을 안 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겠죠.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안정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반면에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이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우울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쏟아내지 않아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소보다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 때문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거든요. 아니면 지금 좀 예민한 상태라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내일 다시 연락할게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화가 났을 때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네가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라고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껴져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건 무조건 밝고 명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문제를 없는 척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긍정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문제가 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커플이 있는데 둘 다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만날 때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지?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말만 했대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자기도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무거운 분위기가 되고 데이트를 해도 즐겁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자친구가 달라졌어요. 취업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다. 힘든 시기지만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도 관점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아서 표현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점이 정말 좋아. 네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하면 둘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번째 특징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배려심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계속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온다든지, 상대방이 이성 친구와 둘이서 만나는 걸 불편해한다고 했는데 친구일 뿐이야 라면서 계속 만난다든지. 물론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과도한 요구나 불합리한 요구는 거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요구라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담배를 피웠어요. 결혼 전부터 피웠던 건데 아내는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계속 담배 끊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은 스트레스 해소용이야. 조금씩 줄여갈게라면서 계속 피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 남편이 바로 담배를 끊었다고 해요. 이제는 정말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내는 그때 정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구나라고 느꼈대요. 이렇듯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피해주는 건 단순히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배려는 반드시 돌아와요.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맞춰주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특징은 꾸준한 관심 표현이에요. 연락도 잘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져요. 연애 초기에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고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여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알잖아. 말 안 해도 알겠지라면서 표현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연애 초기에 뜨거운 감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럴 때 꾸준히 관심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이거 보니까 네가 생각나더라라는 작은 메시지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서로에게 매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낸대요. 처음에는 저도 그래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매일?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관심 표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로 하는 것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선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그에 맞게 표현해주면 더 좋겠죠.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받는 걸 좋아해요.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받는 걸 좋아해요. 집안일을 도와준다든지, 피곤할 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걸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서 표현해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좋은 방식으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6번째 특징은 일관된 행동 패턴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는 게 재미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거죠. 상대방이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해라고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날은 엄청 다정하게 굴다가 어떤 날은 차갑게 대했어요. 어떤 날은 적극적으로 데이트 계획을 세우다가 어떤 날은 만나자는 말에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날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날은 아직 그런 걸 생각하기엔 이르다고 말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이 뭘까?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아닌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안정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기본적인 태도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쪽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대화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화가 나도 상대방을 공격하지는 않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게 되고, 그래서 안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신뢰감 때문이에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상대에게 신뢰감을 느껴요.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반대로 예측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느껴요. 오늘은 또 어떨까?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항상 긴장하게 되죠.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방향으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차갑게 대하는 것도 일관성이긴 하지만 그건 좋은 일관성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경청과 공감, 감정 조절, 긍정적 마인드, 배려심, 꾸준한 관심 표현, 그리고 일관된 행동 패턴. 이 6가지가 바로 상대방이 이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이에요. 이런 특징들을 보면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연애 초기의 설렘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해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연애든 결혼이든 좋은 관계의 핵심은 결국 안정감이에요.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오래가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특징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과연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을까? 상대방이 나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연애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6가지 특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본인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건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